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채권, 특히 TLT라는 ETF가 많이 유명할 거예요. 이러한 장기 채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랑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덜컥 장기 채권을 구입하면 위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뉴스에 중국에서 새로운 AI를 개발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채권 상품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져서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곧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집에 다운페이를 한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목돈을 안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채권 상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채권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요즘 유명한 채권 ETF가 SGOV, 그리고 유명한 뱅가드의 BND도 있고요. TLT라는 ETF도 가끔씩 뉴스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것이 여기인데요. 장기 채권, 여기서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지 좋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채권도 장기 채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거죠 하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기 채권이 반대로 적용을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com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TLT라는 ETF가 빅 드랍, 성적이 나빠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은 돈을 이 TLT ETF를 사고 있다고 그럽니다. TLT의 정식 이름은 iShares, 블랙락 산하 iShares에서 운영하는 ETF가 되겠고요. 20 플러스 year, 20년 이상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만기가 되는 장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트리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회사채가 아닌 미국의 연방정부 트리저리 디파트먼트에서 발행한 이러한 장기 국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TLT가 되겠습니다. TLT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2025년 초까지 이렇게 기록을 봤는데요. 토탈 수익률이 마이너스 28.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단순히 가격 변동 그래프가 아니라요. 매달 주는 이러한 이자를 배당 형식으로 받은 것, 그것을 다 재투자했을 때 수치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매달 이렇게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8%까지 내려간 것이 바로 이 TLT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이자 조금씩 받으면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10,000를 넣었으면요. 4년 지난 후에 봤을 때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10,000가 오히려 $7,000로 줄어든 것이 바로 이 TLT ETF가 되겠습니다. 아니, 채권이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게다가 장기자가 붙어 있어서 안전할 줄 알고 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나? 장기 채권이 왜 위험한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 치고요. 여기에 새 친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친구는 3개월 만에 갚을게 하고서 대신 이자는 좀 싸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셋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만 빌리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요. 그동안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비즈니스 셋업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하고 돈이 좀 돌아가야 되니까 3년 후에 원금 갚고 대신 다달이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요. 자, 제일 마지막 친구는 30년 후에 이 원금을 갚겠다고 그럽니다. 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대신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니까 이자는 얘네 둘보다 조금 더 잘 쳐주겠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돈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당연히 30년 동안 돈을 빌려가는 케이스죠. 우선 30년 동안에 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요. 이 친구가 그동안에 마음이 변해서 뭐 연락을 끊을지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에 있는 이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를 받고 이자를 빌려줬는데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은행에서 6%, 7%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이 같은 돈을 맡기면 몇 퍼센트라도 더 받았을 것을 이 친구 때문에 30년 동안 돈이 묶여 있게 되고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꼬박꼬박 이자는 잘 갚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회 비용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일수록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 더 리스크, 위험한 상품이 되겠고요. 빠른 시간 안에 갚는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이 만기가 되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은 거를 바탕으로 실제 상품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TLT,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ETF가 되겠고요. 빨강색으로 보이는 것이 BND, 역시 유명한 채권 ETF가 되겠는데요. 뱅가드에서 발행하는 토탈 펀드 마켓 ETF가 되겠습니다. BND 안에는 회사채와 정부채가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이 다 같이 섞여서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 채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유명한 채권 ETF죠. SGOV가 있는데요. 역시 iShares에서 발행을 하였는데 굉장히 짧게 만료가 되는 0개월에서 3개월 내로 만료가 되는 이러한 초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SGOV가 되겠습니다. 이 채권들이 2022년부터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보면은 이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장기 채권 TL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를 기록을 하였고요. BND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완만하게,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여서 영상을 찍는 2025년 초에 봤을 때 마이너스 7.8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SGOV 같은 경우는 플러스 수익률이 나왔어요. 2022년도에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만료되는 채권들을 같이 이자율이 높은 채권으로 다 갈아 넣기 시작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자율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4년 넘은 시점에 플러스 12.58%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채권이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ETF가 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채권 ETF가 채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채권에 이자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것으로 그 이자 포함하여서 ETF에 포함을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지. 왜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게다가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도 나오는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보고요.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펀드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개의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채권 ETF 구매를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권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트레저리 노트라고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 것이 10년 전인 2015년 2월 달에 발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쿠폰 레이트를 보시면은 2%를 주는 쿠폰이 되겠습니다. 즉 10년 동안 2%의 연 이자율을 주는데요. 제가 돈이 급해서 원금이 필요하여서 이 채권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채권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지금 은행에서 주는 것이 4.5%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요. 퍼센트와 4.5%의 차이 나는 것만큼 제가 이 채권을 디스카운트 해줘서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가 당기겠죠. 아, 이거 액면가가 10,000달러인데 10,000달러 가지고 은행에서 가면은 더 많은 이자를 받으니까 제가 대신 이것을 뭐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어요. 9천 얼마에 팔겠다. 여러분에게 대신 이 이자 차이가 나는 만큼 싸게 드릴 테니까 이것을 싸게 사시고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2%의 이자와 함께 원금 만불을 돌려받는다. 그렇게 해서 4.5%만큼 갭을 맡겨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마 사실 겁니다. 즉,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서 가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그림에 보이는 것이 TLT 홀딩스, TLT ETF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기호랑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이 다 하나하나의 채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만기일과 이자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자를 주는 것이 2051년에 만기되는 거, 1.88%를 주는 것이 역시 또 2051년에 만기되는 거, 동일하게 또 1.88% 2051년 만기되는 거, 이렇게 현재 시장 가격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니까 2053년에 만료되는 거 4.1%가 있는데 어느 정도 채권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에 4점 몇 퍼센트, 3점 몇 퍼센트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굉장히 덜 매력적인 1.63, 2.5, 2, 3% 이러한 종류의 채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TLT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채권들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이러한 채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을 반영을 하여서 TLT에 있는 ETF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기 채권이 무조건 손해만 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장기 채권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손해나면 반대 상황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4%, 5%일 때 20년,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샀는데요.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자율이 대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도 2%, 3%짜리 채권만 발행한다고 하면은요. 오래전에 사두었던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시장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이러한 채권은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 되겠죠. 실제로 2020년에 코비드 19이 터져서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는데요. 장기 국공채, 뱅가드, 피델리티, 아이셰어스의 롱텀 트리저리 본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률이 20%, 30%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ETF.com 뉴스로 다시 돌아오면요. 현재 TLT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 TLT를 왜 사고 있느냐?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좋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쉽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 뉴스를 봤을 때는 올해 2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어떻게든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TLT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장기가 들어가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더 크고 위험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고정된 이자율을 그만큼 더 오래 20년, 30년 동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그만큼 더 위험한 것이 되겠고요. 채권 ETF는 간접 투자 상품이고 이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에 따라서 원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올라가서 채권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시는요, 원금보다 금액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채권 ETF라고 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랫동안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가시려면은 비록 지금은 마이너스 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종합 채권인 BND가 가장 무난합니다. 장기, 중기, 단기, 그리고 정부채, 회사채를 다 같이 섞어넣어서 가장 무난한 상품이고요. 뱅가드 ETF 상품답게 0.03%라는 채권 상품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일 안전하게 가지고 싶다, 특히 요즘같이 이자율을 높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그 이자율을 누리고 싶다 하시면은 단기 채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SGOV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뱅가드나 피델리티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채권으로 검색을 하여서 고르시면은요, 조금 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채권 TLT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서 다른 채권 ETF에 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